네, 책 조국의 시간. 진해훈 검사의 독후감 보면요, 제 마음의 표현을 거의 90% 정도 써놨어요. 조국 장관 책을 일단 한번 독파를 했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는데 본인을 객관화시키려고 엄청 노력하는 적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우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지야 이런 것도 아니에요. 객관적 상황을 책으로 이렇게 써놨는데 진해훈 검사가 뭐라 그랬냐면은 교과서의 보조 교재를 써도 될 만큼 훌륭한 책이다 이렇게. 난 무죄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곳에 꽂혀가지고 자꾸 조국 내가 무슨 뭐 이 입시 비리를 저질렀네 막 이런 식으로 꽂혀 있는 사람들한테 제발 한번 책 한번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저도 이 지난주 토요일 날 뭐 이게 인터넷으로 구매가 안 되니까 서점으로 일일이 전화해서 확인해서 그 서점에 가서 구매해서 책을 손에 잡자마자 뭐 그 다음날 아침까지 해서 다 봤는데 정말로 사실관계 위주로 본인을 객관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했고 책을 쓰셨고 그다음에 이제 또 도표까지도 그러셨더라고요. 검찰의 어떤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뭐 압수수색을 70군데 받았다고 했었는데 보니까 이제 뭐 동생이랑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압수수색 실제로 받은 곳은 100여 곳이 된다고 이렇게 써놓으신 거 보면서 실제 정말 이게 그 검찰이 수사하는 미명하에 엄청 어마무시한 탄압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정말로 이거 그대로 이 수사의 방법이나 기술을 그대로 윤 시본주한테 들어대면 이 사람은 과연 뭐가 나올까 상당히 좀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프레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책이 나오면 프레임이 바뀌어야겠죠. 그러니까 조국 자체가 뭔가 있기 때문에 유죄받은 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 왜 조국은 유죄일 수밖에 없냐에 대한 객관적 상황들을 서술해 주는 거예요. 내가 100% 죄가 없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들도 그런 주장을 해왔던 거잖아요. 조국이 아니라 조국 할아버지라도 그렇게 수사하면 죄가 어떻게 안 털립니까? 조국 장관의 주변에 있는 조국 장관 동생은 웅동학원을 운영하면서 예를 들면 조국 장관 동생이니까 처벌받은 거 아닙니까? 사립학교에서 선생 하나 채용하는데 그 운영자가 사실상 돈이 없는 학교이기 때문에 뭐 이쪽에 기부금 같은 거 내고 하는 거 다 처벌되는 대상인 거잖아요. 문제는 이 사건의 핵심은 인정석으로 있으면서 권력형 비리냐 아니냐가 나머지는 다 장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는 완벽하게 무죄가 났으니까 이런 거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중앙일보가도 그런 헤드라인 내더라고요. 윤석열을 날려면 조국의 시간을 봐라. 근데 그래서 조국 장관의 페이스북을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조국의 시간은 정치가 아닌 기록이고 책략이 아닌 토로다. 여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칼에 찔리고 배인 상처가 터져버리지 않도록 펜으로 꿰맸을 뿐입니다. 조국의 시간은 정치가 아니라 기록입니다. 책략이 아니라 토로입니다. 라고 이 속마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조국 장관 수사 시작될 때 조국이 비리로 수천억을 정치자금을 모아서 대선 나가려고 한다로 시작된 거야 이게. 애초에 시작은. 전혀 그럴 리가 없지만 그 책 내용에도 보면 진짜 장관 안 하고 싶었는데 문 대통령이 옛날에 했던 콘서트에서부터 나를 법무부 장관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거고 그 타이밍에 내가 법무부 장관 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은 걸 잘 해놨는데 당신밖에 할 사람 없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대선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 할 수밖에 없고 본인은 학교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못 돌아간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자꾸 지금 언론들이 조국 장관이 지금 대선 날아가려고 저런다. 와, 그 수준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옛날 저한테 너 국회의원 하려고 그러지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대통령 하려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근데 이게 진짜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때 조국 장관님이 그 장관 청문회 하기 전에 거의 끝장 기자회견 같은 것도 한번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기자회견을 안 하나 조국 장관 입장에서 답답한 게 뭐냐면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떤 기자들이라든지 조국 장관님을 적으로 욕하는 사람들은 순서 없이 막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막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뭐 먹었어요 물어보다가 갑자기 어저께 뭐 먹었어요?
내일은 뭐 먹을 거야? 이런 식으로 막 두서없이 막 물어보니까 대답을 하더라도 대답을 하나 하면은 또 다른 거 이상한 걸 물어보고 순서에 맞지 않게끔 막 그러다 보니까 막 짜집기로 막 문제가 있는 것처럼 앞뒤 내용을 들어보면 전혀 연관성이 없는데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막 몰고 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국 장관님이 너무 참다 못해서 시간 순서에 맞춰가지고 이것은 이런 일이 이때 발생했던 것이고 또 이것은 이러한 일이 이때 발생한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결했던 것이고 어떤 식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었던 것이다라는 시간 나열로 이게 정리를 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공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두서없이 공격을 막 하다가 정리를 딱 해주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만 부나 지금 발매된 지 10여일 만에 20만 부 이상 나왔다는 것은 뭐 출판계에 거의 유례가 없을 정도. 예전에 스마트폰 없고 책이 한참 팔리던 시절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더군다나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주문이 가능하니까 사실상 출판 역사에 뭔가 어마어마한 혁명적 사건을 만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거죠. 저쪽 사람들이 책도 안 읽어보고 공격하는 건 원래 니들은 그런 놈들이니까라고 치부할 수 있는데, 이제 최근에 그 양경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왜 하필 이때 책 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걸 보고, 황희석 지금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한 말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남들은 몸에 칼을 맞으며 맞짱 뜨고 있을 때 단 한 번도 자기 몸을 던져가며 싸우지도 않고 뒤에서 세력 판도, 싸움의 유불리, 전략 같은 말장난으로 치장한 채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 유지를 위해 계산기만 두드리던 눈치 백단, 기회주의 구 민주당 난닝구 모습 딱 그대로 아닌가. 같이 힘을 보태지 못할 망정 왜 하필 이런 때 가만히 있지 못하고 초를 치는가. 균형추를 들먹이며 저쪽에다 좋은 모습이라도 보이고 싶은 것일까. 아니면 어중간한 대권 주자들한테 훈수값이라도 받고 싶어서일까. 아니면 둘 다일까.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다. 조국의 시간을 거치지 않고서 그 누구도 2022년을 맞을 수 없다는 것을. 비껴가서도 안 되겠지만 비껴갈 수도 없다. 솔직하게 말해보라. 그 운명을 조국이 만든 것인가? 개혁에 저항하던 검찰과 그 한통 속인 정당들이 조국을 난도질하고 정부를 무너뜨리려 할 때 그에 맞서기는커녕 언제나 어정쩡하게 칭얼대며 세력 판도를 말하고 전략을 논하며 쿠데타 진압을 말리던 그 수많은 왜 하필들이 만든 것이다. 왜 하필 점점점. 아, 이 말 듣고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그 심판론과 선수론의 이야기 같은 거랑 좀 비슷한 거죠. 그렇네요. 선수로 뛰었을 때는요, 이겨내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중간에 선수로 뛰었다가 심판을 냈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 그걸 기회주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직 그 조국 장관님 사건을 법원 역사의 판단에 맡길 시점은 아닌 거고요. 현재 진행형이어서 치열하게 싸워야 될 것 같고, 그 연탄재 안도현 시인께서 조국 장관 칼에 찔리고 베인 상처가 터지지 않도록 펜으로 꿰맸을 뿐이다. 이거 관련해서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문장이 아프다. 문장이 아프다 이런 말씀하셔서 또 많이 공감이 됐고, 조국 장관님 그 책 보고 한 가지 나빴던 점은 본인이 장관으로 임명받은 날 대통령께 스스로 말씀드렸다잖아요. 다음 장관 미리 섭외라고 해야 되나요? 다음 장관 미리 좀 알아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본인에 대한 그런 검찰의 칼날이나 파상 공세가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디까지 갈지 예상할 수 없는 시점에서 임명장을 받으면 순간에도 다음 법무부 장관을 청와대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거다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그렇죠. 아프더라고요. 취임 40여일 만에 그만두고 그렇죠. 한참 공석이다가 그 다음에 장관으로 추미애 장관이 오게 되는 과정인데, 일단 여러분들이요, 이 책은 그냥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우리가 방송으로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얘기들도 꽤 들어있거든요. 일단 읽어보시고 조국 장관의 이 책 조국의 시간이 많이 나가는 것 자체가 난 결국엔 대선에 도움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지금 말을 섞지 못하는 게 제가 책을 어제 오후에 받아서 그러셨죠? 지금 쌓아놓고 있어서 그 조국 장관님 말씀처럼 이건 기록이다. 그러니까 아까 그 유창희 씨가 말씀하신 내용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진위 공방도 있는데, 조국 장관 입장의 시각에서 그 진실한 얘기,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그 읽으면 대부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 생각하고 저도 이번 주말에 열심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윤석열이
이번에 공개 일정 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노블레스 오블리주. 아, 진짜 나 이렇게 뻔뻔한 인간 처음 봤어. 그러니까 윤석열도 일종의 내가 봤을 때는 권력 핵심부에 대한 열등감이 있어 보여. 이게 진심이라면. 본인은 그러니까 조국 장관을 굉장히 높게 보는 것 같다는 느낌도 있어요.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털어보니까 조국 내도 뭔가가 있네라고 이야기하고 싶을지 모르겠는데 진짜 권력은 대학 교수 출신의 민정수석이었을까요? 아니면은 특수부 검사들을 장악하고 있는 검찰총장이었을까요? 노블리스 오블리주예요? 그리고 조국 장관이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수천억을 슈킹이라도 했답니까? 그 입증 못했잖아요. 그러면은 윤석열이 결혼을 늦게 해서 아이를 안 키워봐서 그렇지 그만한 또래에 조민 씨나 뭐 이런 등등의 학부모였다면 이런 이야기 그렇게도 못하겠죠. 도대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누구한테 하고 싶어 하는 말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윤10원 짜리가 할 말은 진짜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LH 사태 특검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이 얘기가 왜 나오나. 물론 이제 그 우당 그 여기 기념관에 가가지고 뭐 그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진짜로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본인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행동을 하면서 실천하면서 남들한테 이런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좀 덜 화가 나겠는데 본인은 그러지도 않고 왜 남들한테 그런 중요한 잣대를 너는 해라고 말을 하는 것인지 저는 윤석열이 뭐 어느 누구를 몰래 도와줬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 본인부터 뭐 하지 않는 걸 왜 남한테 강조하는지 저는 이런 것은 진짜로 입만 나불거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의 출사표에 나올 얘기를 하나 그 노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치를 토대로, 그러니까 1990년대 이탈리아에서 마니폴리테라고 그 깨끗한 손을 주창했던 검사가 국가적으로 영웅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마 그걸 꿈꾸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사회에 있는 지도층들은 여든 야든 다 더럽다. 본인만이 깨끗한 사람이다 라고 지금 외치고 싶은 것 같은데 저는 윤석열 그 본인의 시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더러운 구석은 안 보이고 아까 말씀드린 특수검사의 그쵸? 시각, 특수검사의 시각. 맞습니다. 내가 너희들 봤더니 다 더러운 놈들이야. 나는 수사 당사자이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고 나는 아주 객관적인 사람이고 너희들이 문제다. 이걸 지금 내세우려고 출사표 이거 넣을 것 같아요. 웃기는 얘기는 게 윤석열 개인으로만 보면 재산도 별로 없고 그렇지만 윤석열 자체가 지금 얹혀져 있는 구조 특수부 한무더기 최소한 검사들이 라임 수사팀의 그 김봉현한테 술 얻어먹고 그 사건 수사한 사건은요 사과라도 해야 돼요. 자기랑 연관이 있는 사건이에요. 지휘체계에서 아직까지 사과 안 하고 있죠. 이건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지. 한동훈 수사 방해한 거예요. 한동훈 수사는 윤석열이랑 연관이 돼 있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잖아요. 나랑 연관이 있는 사건은 수사 안 해. 계속 방해하는 거죠. 뭐 수사심의위원회 어쩌고저쩌고 뭐 해갖고 방해하는. 그리고 장모 사건은요. 장모가 나쁜 사람인 것은 세상이 다 알아. 근데 요거를 희한하게 장모는 10원 한 장 어쩌고저쩌고 그것도 뭐 오늘인가 보니까 아니었다고 또 뭐 정진석이 쉴드를 칩디다만 어쨌건 장모가 10원 한 장 뭐 피해 끼친 거 없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장모 사건의 핵심은 어떤 검사가 뒤에 있었냐니까요. 윤석열이 설사 자기가 결혼하고 나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게 같은 동료 검사가 봐준 사건이라고 보면은 정확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게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이야기하는 게 나는 개인적으로 재산 없으니까 진짜 노블리스 오블리주는요 있는 자가 베푸는 거야. 너처럼 없는 자가 없기 때문에 노블리스 오블리주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지.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제 생각에는 검사로서 역할을 다 하고 본인이 만약에 정말로 검사로서 사회를 깨끗하게 만들고 싶었다면 물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욕심내지 않고 그래야 본인이 그 검찰총장이나 검사 시절에 수사했던 것에 진정성이 보이는 건데 지금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윤석열이 지금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권에 도전하는 걸 보면은 야, 저 사람은 결국은 대권 도전하기 위해서 정치에 가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 식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짓하는구나라고 욕먹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본인이 얘기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네 진짜. 그런 논리도 가능하네. 참 대선 나가려고 그 지랄 했으면은 우리가 그걸 뭘 진정성이 있어요. 섞지 마시라는 거죠. 윤석열 개인의 재산이 없을 뿐이지. 윤석열은 자본과 결혼해 있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본인 재산은 없지만 본인은 제가 보기에 검사를 수십 년 했는데 돈이 없다는 건 쓰임새 그 돈 씀씀이의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돈 많은 사람과 결혼한 것 자체는 권력과 자본이 결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사들이 다 그런 식으로 야, 월급 받아서 다 써. 술 마시고 뭐 후배들 사주고 그러면서 조직 키우고 결국은 나 같은 사람이 돈 많은 여자가 오게 돼 있어. 젊고 돈 많은 사람. 그치. 그걸 보여준 이게 무슨 그 영어로 노블스 오블리게이션 이게 무슨 귀족의 사회적 책무입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자꾸 언론이 또 거기다가 갖다 얹어요. 윤석열은 조국을 디스했다. 조국은 노블리스 올려주고 없다 이렇게. 제가 근데 농담하면은 대선 출정식 하면서 이혼을 전격 선언하면 그냥 장모를 버리겠습니다. 색다른데요? 부인을 버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나홀로 독야청천 깨끗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아, 돌싱으로 걱정되기도 합니다. 아 돌싱으로 그러니까 대선- 윤석열이 조국 장관 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비판할 딱히 지점이 없는 것은 맞고요. 내가 봤을 때는 문제는 얘네들이 이제 수사하면서 지금까지 재판 과정에서 만들어놓은 프레임. 조국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자기 딸을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표창장 막 위조하는 거예요. 그 어둠의 느낌이 있잖아. 정말 컴퓨터 컴맹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받지도 않은 표창장을 막 위조하고 무슨 뭐 무슨 입시 비리 7대 비리 6대 비리 해가지고 그거 봉사활동이나 인턴 안 한 걸 했다 하고 요렇게 만들어 놓은 게 가장 찌질한 사건입니다. 이거를 지금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거기다 갖다 맞추면 안 되고 내가 봤을 때는 윤석열은 조국 장관에 대한 심한 자격지심과 열등감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있잖아. 나도 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인데 특정 상황이 딱 벌어지니까 민주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일제히 윤석열을 공격했잖아요. 그 청문회 할 때까지만 응원을 했는데 거기서 느끼는 심한 빡침이 나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민주 시민들 거의 대다수가 조국 편을 들고 윤석열을 공격했잖아. 여기에 그렇죠. 아마 심하게 비뚤어진 측면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조국만 보면 꼴 보기 싫은 거야. 왜 내 편을 안 들어? 나도 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인데. 그런 느낌 아니었을까요? 있지 않았을까? 아, 그런 감정이 있겠죠, 당연히. 어. 그리고 그 지나치게 조직보론자. 그래서 서영길 대표가 오늘 그 방송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윤석열 임명에 반대했었다. 개인적으로. 하지만 본인 지도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영향력이 크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서영길 대표 보기에는 전형적으로 통제 불가능한. 그러니까 통제 불가능하다는 게 정권에서 야 우리 쪽을 위해서 일해가 아니고 이성적으로 합당하게 모든 일처리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판단하고 이건 사회적 정의야라고 주장해버리기 시작하면 통제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 아무리 민주주의를 역행시켜도 합리적으로 설득이 안 되는 사람. 그런 전형으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윤석열을. 그 취임 전부터.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우리 고향 말로 얼척없는 캐릭터예요. 야, 씨발, 그 정부만 불편한 수사만 했잖아. 지금 여러분 기억하시기 윤석열 그 임기 기간 동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세게 뭔가 구속되거나 뭐 압색당한 걸 기억하세요? 근데 민주화가 되니까 가능한 거예요. 박근혜 때 같았으면 윤석열 바지 벗겼죠. 벗기면 바지 벗길 나올 일 없겠습니까? 윤석열 방식으로 떨면 조국 장관 내보다 더 나왔으면 나왔지 덜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캐릭터가 지금에 와서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고 말되어지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보기엔 얼척없는 캐릭터인 거지. 국가 서열로 따져도 한 40몇 위쯤 되는 자가 어느 날 갑자기 목에 힘주고 배 내밀고 이 가다마이 단추도 못 잠그는 그 자가 어슬렁거리면서 개새끼 끌고 가면 대통령 후보가 되는.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를 희화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자체가 정치를 완전히 희화화시킨 거라고. 그런 과정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나와서 하긴 윤석열은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불가능하겠다. 높은 데 올라가 본 적이 없는 자예요. 사회에서 뭔가 존경받는 자리에 있던 자가 아니고 그냥 칼집이었을 뿐이야. 좀만 다르게 말하면 얘네들은 조폭과 다를 게 없는 애들이라고.
대한민국 검사 중에 존경받는 검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껏 역사상. 5.18이 일어났는데 경찰도 군인도 난 최소한 우리 시민들한테 총 못 쏘겠다는 경찰과 군인은 있었지만 저번 임은정 검사 말처럼 그거 못하겠다고 사표 내고 나간 검사 새끼 있습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그런 사회예요.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사회. 최소한 검사는 그러네. 높이 올라가 본 적이 없네. 아 진짜. 그쪽으로 자기들은 접대만 받았잖아요.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최대 수혜자들 아니겠습니까? 권력, 돈 많은 사람들한테, 재벌가들한테 접대 받았던 사람이니까 이거를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이들. 예. 자, 그 이야기 여기까지 하시고